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특정한 행동이 유독 거슬리고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싫은지, 왜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특정한 상황에서 전혀 내답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낯선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은 밤에 꿈을 꾸는데 낯선 인물이 나타나서 나를 쫓아오거나 위협하는 꿈을 반복적으로 꿀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칼 융은 이것이 우리 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자아, 그림자가 보내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내면의 그 부분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그림자를 만나러 갈 것입니다. 두렵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그 여정으로 말이죠. 우리는 모두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나는 따뜻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전체의 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인정하는 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물 아래에는 훨씬 더 큰 부분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모든 면을 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배웁니다. 착해야 한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화를 내면 안 된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부모님은 말씀하셨고, 선생님은 가르치셨고, 사회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억눌렀습니다. 화도, 질투도, 욕심도, 두려움도, 나약함도 모두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감췄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감춰진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 강해진다고요. 그림자는 우리가 부정할수록 더 커집니다. 우리가 외면할수록 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폭발하는 분노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때 당황합니다. 이게 나였나 싶습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낯선 누군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오랫동안 외면당해온 우리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라는 많은 사람들은 특히 강한 그림자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집단을 중요시하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참아야 합니다. 이런 가치들은 물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의 많은 부분들을 억압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내고 싶은 욕구, 나만의 길을 가고 싶은 갈망, 다른 사람과 다르고 싶은 바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기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억눌렀습니다. 그림자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림자는 커졌습니다. 그 안에는 표현하지 못한 분노가 있고, 인정받지 못한 욕구가 있고, 드러내지 못한 재능이 있습니다. 네, 그림자 안에는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창의성도, 열정도, 힘도 그림자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한다고 배웠기에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림자에 감춰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스러워야 한다고 배웠기에 자신의 강인함을 부정하고 그림자에 숨긴 여성들이 있습니다. 남성답게 강해야 한다고 배웠기에 자신의 부드러움을 억압하고 그림자에 묻어둔 남성들이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부정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온전함을 잃어버린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기가 되려면 빛과 어둠을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한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강함과 약함을 모두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입니다.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림자를 만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그림자를 보지 않으려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그림자 안에 끔찍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인 게 드러날까봐 두렵습니다. 내 안에 괴물이 숨어 있을까봐 무섭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림자를 만나면 우리는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괴물이 아니라 상처받은 아이가 있다는 것을요. 인정받지 못해 슬퍼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요. 표현하지 못해 화가 난 감정이 있다는 것을요. 그림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받고 싶어 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치심입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합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사실은 화도 많이 나고 질투도 하는 사람이라는 게 들키면 어쩌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요. 당신이 숨기고 있는 그것들은 당신만의 비밀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경험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들, 그 욕구들, 그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도 느낍니다. 단지 모두가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평생 믿어왔는데 내 안에 이기적인 부분도 있다는 걸 인정하면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약한 면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면 내 정체성은 무너지는 걸까요?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오히려 그림자를 통합할 때 우리는 더 완전한 자기가 된다고요. 1차원적인 인간에서 다차원적인 인간으로 성장한다고요.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착하면서도 때로는 단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강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강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약함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림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투사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투사란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덧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유독 싫어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이기적인 모습이 참을 수 없이 거슬린다면 그것은 내가 억압하고 있는 나의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약한 모습이 경멸스럽다면 그것은 내가 부정하고 있는 나의 약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볼 때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저 사람의 저 모습이 왜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할까? 저것이 혹시 내 안에도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부정하고 있는 나의 어떤 면을 저 사람이 보여주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그림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니야, 나는 절대 저렇지 않아 하고 부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도 때로는 저런 면이 있구나. 내가 그것을 너무 억눌러 왔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무언가가 풀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꿈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융은 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꿈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라고 봤습니다. 꿈속에 나타나는 낯선 인물들, 특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위협하는 인물들은 종종 우리의 그림자를 상징합니다. 꿈에서 누군가가 나를 쫓아온다면 그것은 내가 도망치고 있는 나 자신의 어떤 면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누군가와 싸운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통합되지 못한 부분들의 갈등일 수 있습니다. 꿈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면 그림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도한 감정 반응에 주목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지나치게 화가 나거나 사소한 비판에 과도하게 상처받거나 특정 상황에서 이유 없이 불안해진다면 그것은 그림자가 활성화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감정이 정말 지금 상황에 적절한 걸까? 아니면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억압된 감정이 지금 표출되는 걸까? 이렇게 감정을 들여다보면 그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신의 패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에 빠지고 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람과 관계 문제를 겪거나 같은 종류의 실수를 반복하거나 같은 상황에서 같은 식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패턴들은 그림자의 작동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어떤 부분이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패턴을 알아차리고 그 이면을 탐구하면 그림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만났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정입니다. 그래,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평생 부정해온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기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약한 면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해입니다. 왜 내게 이런 면이 있을까?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안의 분노를 발견했다면 그 분노가 왜 생겼는지 탐구해 봅니다. 어쩌면 어렸을 때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배워서 모든 분노를 억압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한 분노까지 부정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림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던 시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화입니다. 그림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억압된 부분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니? 너는 무엇이 필요하니? 너는 내게 무엇을 말하고 싶니? 그리고 들어봅니다. 때로는 일기를 쓰면서 그 대화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왼손으로 쓰면 더 무의식적인 부분이 드러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자를 적으로 보지 않고 이해하고 통합해야 할 나의 일부로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통합입니다. 그림자를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삶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압된 분노를 발견했다고 해서 이제 화를 마구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분노를 인정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억압된 이기심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욕구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나를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통합은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중도라고 불렀습니다. 완전히 이타적이지도 완전히 이기적이지도 않은 중간 지점, 완전히 강하기만 하지도 완전히 약하기만 하지도 않은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우리는 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1차원적이고 평면적인 사람에서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빛과 어둠을 모두 가진, 강함과 약함을 모두 가진, 선함과 불완전함을 모두 가진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우리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완전해집니다. 둘째,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내 안의 그림자를 인정하면 다른 사람의 그림자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실수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일 때 판단하기보다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 자비롭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셋째,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림자를 억압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계속 감시하고 통제하고 숨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통합하면 그 에너지가 해방됩니다. 더 이상 완벽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특정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넷째, 우리는 더 창의적이 됩니다. 그림자 안에는 억압된 재능과 가능성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해방시키면 우리의 잠재력이 깨어납니다. 겸손해야 한다고 배워서 숨겨두었던 재능, 안전해야 한다고 배워서 억눌렀던 모험심,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배워서 묻어두었던 상상력,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섯째, 우리는 더 진정성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나로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 나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의 기준에 맞추느라 나를 억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나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진정성에 끌립니다. 완벽하지만 가짜인 모습보다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층의 그림자를 통합하면 그 아래 또 다른 층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좌절스러울 수 있지만 실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더 깊이 내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온전한 자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윤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개인이 되는 과정, 온전한 자기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편안한 길도 아닙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길입니다. 가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와 온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늘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 안에 억압된 분노와 이기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충격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고 부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도 내 욕구가 있구나. 나도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할 권리가 있구나. 천천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점점 편해집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더 존중한다는 것을요. 관계가 더 건강해진다는 것을요. 항상 강한 척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 안에 억압된 약함과 의존 욕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변화합니다. 가끔은 도움을 청합니다. 때로는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점점 편해집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요. 진정한 친밀감이 형성된다는 것을요. 자신의 재능을 숨겨온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 안에 억압된 야망과 자부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변화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조금씩 드러냅니다. 자랑스러워하는 법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더 많은 기회가 온다는 것을요.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요. 이런 변화들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일어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집니다. 더 온전하고, 더 자유롭고, 더 진정성 있는 삶으로 변합니다. 그림자 작업을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트라우마나 강한 억압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나 치료사와 함께 안전하게 그림자를 탐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합니다. 그림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자신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림자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인정받지 못했던 것일 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림자를 대해야 합니다. 셋째,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림자 통합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급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억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 균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그림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정하되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표현하되 책임감 있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환영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윤군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림자를 만나라고, 그 안에 보물이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서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그림자 안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요. 억압된 재능, 숨겨진 강함, 묻혀있던 창의성, 이런 것들이 그림자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그 여정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는 여정을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정의 끝에는 진정한 당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고 자유롭고 진정성 있는 당신이 말입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좋은 면도, 어두운 면도, 강한 면도, 약한 면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를 품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완벽한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평생 탐구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융처럼 용기 있게 자신의 내면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만나고 통합하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우리 자신의 그 부분에 대해서요. 이것은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불편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외면하면 우리는 평생 반쪽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일부만 드러내고 일부는 숨긴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통합하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모두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하세요. 어떤 사람이 유독 거슬리는지, 어떤 상황에서 과도하게 반응하는지, 어떤 꿈을 반복적으로 꾸는지 살펴보세요. 그것이 그림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 그림자를 만나보세요. 처음에는 두렵고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천천히 조금씩 나아가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 안에 보물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당신이 잃어버렸던 당신 자신의 소중한 부분들이 거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림자를 만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만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두운 면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약한 면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진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거기서 빛을 발견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한 걸음씩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고 통합하고 온전한 자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롭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빛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고 그림자 속에서도 보물을 찾고 불완전함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모두가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서로를 격려하며 지지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의 친구가 되기를, 당신의 어둠이 당신의 빛이 되기를, 당신의 불완전함이 당신의 완전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화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